정주라 인터뷰. 오늘은 진주에서 연극치료 상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 정소라 씨와 함께 놀이와 예술로 마음을 어루만져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청취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에게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저는 진주에서 나우세 연극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연극심리상담사 정소라입니다. 네. 네, 저는 서울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5년 전부터 이제 진주에 내려와서 지역사회에서 놀이와 예술로 참여자들의 마음에 말을 거는 연극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진주에 연극치료센터가 있는 줄 몰랐거든요. 네. 이런 센터도 있었군요. 놀이와 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준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먼저 이 연극심리상담사라는 게 정확히 어떤 직업입니까? 네, 연극심리상담사는 예술치료의 일종인 연극치료를 하는 심리치료사인데요. 저는 치료적인 목적을 가지고 참여자에게 연극적인 경험을 적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일상이 아닌 좀 더 극적인 상황에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심리적인 문제를 탐색을 하고 또 다양한 방식으로 재밌게 탐험을 하면서 새로운 문제의 대안이라던가 또 변형을 이렇게 함께 찾아가는 일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네. 치료라고 하면 몸이 아픈 분들이 이렇게 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몸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픈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상담사를 많이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로 어떤 분들이 찾아오십니까? 이제 아동, 청소년, 성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연령층이 방문해 주시는데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지적 장애나 발달 장애 분들도 제가 기관 출강을 통해서 만나 뵙곤 합니다. 또 상담 목적이 굉장히 다양해요. 인생의 위기 상황에서 또 도움이 필요해서 오시기도 하고 네. 또 우울증 같은 정말 이제 정신과에서 진단명을 받으시고 네. 내원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한편 아동 청소년의 경우에는 적절한 성장 발달의 측면에서 또 내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보통 이 심리 상담은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지잖아요. 연극 심리 치료 어떤 방식으로 내담자와 소통을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네. 내담자가 아니라 이제 참여자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언어 상담도 이루어지지만 몸을 움직이고 또 다양한 예술 활동을 하면서 내면의 이야기를 극적 상황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는데 이것을 함께 경험한다. 네. 이런 의미에서 이제 참여자라고 그렇군요. 얘기를 합니다. 네. 몸을 움직이고 또 다양한 표정을 써가면서 이렇게 네. 상담이 이루어지니까 더 이렇게 몰두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그 언어 상담과 비교를 했을 때 연극 심리 치료만의 강점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일단은 네. 즐거워요. 네. 셰익스피어가 우리가 세상이라는 무대에 살고 있는 배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드라마는 우리에게 본능적으로 친숙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뭐 어린 시절의 소꿉놀이 혹은 이제 게임 시뮬레이션, 요새 청소년 친구들의 롤플레잉 이런 것처럼요. 그래서 일상과 닮아 있지만 일상과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내가 만든 허구의 세상에서 이렇게 심리적 문제를 재밌게 탐색해 볼 수 있다는 네. 안전함. 그리고 또 상상을 통해서 좀 더 자유롭게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 그런 것들이 또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어렸을 때 제가 소꿉놀이 정말 좋아했거든요. 아, 정말요? 소꿉놀이, 뭐 인형놀이, 동네 친구들 막 모여서 그쵸, 그런 그쵸. 놀이를 했던 그런 기억이 떠오르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그 낯선 사람에게 내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이야기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놀이와 연극을 통해서 마음의 어떤 장벽을 허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언어로 이렇게 소통을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연극 치료가 가능한가 봐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소꿉놀이, 인형놀이 이런 네. 것들은 인간 본능의 측면에 더 가까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적절한 장면이나 역할을 제시를 하면 지적 장애를 가진 분들도 이제 얼마든지 극적인 상황, 역할에 몰입을 하셔서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네. 언어뿐만이 아니라 뭐 표정이라던가 네, 그런 신체적인 표현으로도 충분히 표현을 하시곤 합니다. 네. 소통은 뭐 말로만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표정도 보면서 또 그 감정이 전달이 될 수 있는 거고 또 몸짓이나 목소리를 통해서도 그 감정이 전달이 되니까요. 그런데 그 낯을 많이 가린다면 마음을 꺼내 보이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 상담사와 참여자 간의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중시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네, 그거는 정말 일반적인 대인 관계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을 평가하거나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냥 기다립니다. 계속 마음을 열어줄 기다려주는 때까지 거네요. 네, 마음으로 난 당신을 돕고 싶어요. 믿어주세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네. 기다립니다. 네. 그럼 기다리면 조금 성과가 있습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신뢰를 한다는 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마음을 닫았을 때 네. 항상 상대는 이제 마음을 닫거나 더 이상 노력하지 않았는데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이 사람은 거. 기다려주네. 그쵸. 그 자체가 조금씩 열게 되는 계기가 그렇죠. 되는 네, 거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또 상담사님께서는 오랜 시간 진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많은 분들 만나 오셨잖아요. 기억에 남는 특별한 참여자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제가 3년 동안, 이제 네. 5년 중에서 3년 동안 이제 성장 과정을 함께 해온 참여자 친구가 있는데요. 3년간이요? 네. 이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왔는데 이제 중학생이 되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처음에는 마음의 문도 열지 않고 학교나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친구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이해하게 되면서 자신만의 적절한 적응 방법, 이제 학교나 또 네. 교육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찾아내더라고요. 아.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이의 어머니도 굉장히 특별하셨는데요. 네. 3년 내내 저와 이렇게 긴밀하게 소통을 하면서 사실 본인 성향과 좀 많이 다른 친구여서 아들이 네. 좀 이제 힘들어 하셨는데 초반에는 아들을 이해하는 게 좀 그렇죠. 쉽지 않은 왜냐하면 적이겠네요. 나와 네. 너무 다르니까. 근데 그런 성향과 다른 이제 아이의 성향을 또 이해하고 그걸 인정하고 네. 그걸 있는 그대로 수용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나 교육관계에서 생기는 문제 상황마다 저희가 함께 팀이 되어서 네, 해답을 고민하면서 이걸 풀어가는 과정을 네. 이렇게 함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 아들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제가 키운 것 같기도 하고. 무엇보다 네. 뭐 3년간 오랜 시간 동안 옆에서 네. 지켜봐 왔고 또 변화된 모습을 직접 확인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더 잊을 수 없는 그런 참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 애청자분의 마음도 어루만져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방금 그 문자 사연이 들어왔는데 제가 잠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새해를 맞이하니 왠지 모르게 울적한 기분이 심해집니다.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나 SNS를 보면 다들 잘 살고 있는데 저만 일이 안 풀리고 퇴보한다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한심하게 보지 않을까 두려움이 더해집니다. 어차피 모두들 행복한 모습을 전시하는 거라서 굳이 비교해서 상처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잖아요.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마음은 그게 잘 안 되네요. 요즘은 친구들과 연락도 잘 안 하고 만남도 피하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저는 남과 비교를 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걸까요? 이제는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 자유롭게 살고 싶습니다. 지금의 우울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마음 챙김법 궁금합니다. 이 사연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을까 그럼요. 네, 네. 싶은데 우리나라는 눈치 보는 문화가 또 유독 강하죠. 타인을 비교선상에 두면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곤 하는데 남들과 비교를 해서 자괴감 들 때 어떻게 감정을 다스리면 좋을까요? 네,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모든 치료라는 것은 개인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또 우울해지고 자괴감이 들고 그런 이유도 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소정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만약에 내가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건 왜 그럴까요? 글쎄요, 뭐 앞서 사연에서도 나왔지만 다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그 질문이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상황을 바꿔서 만약에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네. 그들보다 내가 좀 더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때 느껴지는 기분은 어떠신가요? 희열을 느끼지 않을까요? 나 잘 살고 있어. 너희들보다 내가 낫다.
나 너무 행복해. 아, 진심이시네요. 이 사연에 너무 빠졌네요. 네, 맞아요. 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예. 나도 잘 살고 있다. 나 굉장히 행복하다. 맞아요. 이제 비교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인정받고 싶은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내가 인정받고 싶은 사람에게 사실은 그 인정을 받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보통은 부모님, 선생님, 뭐 나에게 중요한 사람들, 친구들. 뭐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렇죠. 내가 지금 마음에서 비교선상에 두고 있는 그 누군가에게 왜 나도 괜찮아? 나도 잘 살고 있어?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싶은 마음인 거죠.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내 자신이 지금 소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네. 나에게 나 잘 살고 있어라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기는 왜 어려울까요? 그러게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저 스스로에게 너 잘 살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어요. 칭찬을 잘 안 해줬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칭찬에 인색한 것이 또한 그 한국 사회의 또 다른 특징이기도 한데요. 내가 나 자신을 인정해주고 또 사랑하고 또 믿어준다라는 거. 네. 그게 굉장히 이제 흔한 말이고 상투적인 말이지만 되게 쉬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네. 사실 지금 당장 믿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눈에 딱 보이는 그 실질적인 게 달라요. 네. 그러면 그거를 내 자신이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일종의 주문을 걸듯이 계속 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해. 토닥토닥. 잘하고 있어. 잘 살고 있어. 네. 너를 믿는다. 이렇게 해주면 효과가 있어요. 믿음이 생길 때까지. 네, 한번 주구장창해야겠네요. 한번 해보시겠어요? 소정아, 너 잘하고 있어. 널 믿어. 최고야. 넌 최고야. 이런 식으로. 제가 스스로 했지만 참 민망하네요. 네. 민망하세요? 칭찬을 해주는 게 이렇게 어색해요. 네. 그렇군요. 남을 칭찬해주는 거는 너무나 편한데 제가 제 자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닭살이 그냥. 혼자 하세요. 예. 혼자만의 공간에서 눈을 감고 혼자 네. 하시면 네, 이제 울컥하기도 하고 아마 어떤 알 수 없는 감동이 오실 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칭찬의 말을 많이 해주시면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좀 같은 상황을 겪고 있는 여러분도 이걸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사연을 보내준 분을 대신해서 연극치료 제가 한번 참여해 보려고 하거든요. 네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저의 행복을 가시하는 친구입니다. 네. 인스타에서. 나 이번에 차장으로 승진했잖아. 연봉도 1,000만 원이나 올랐다. 축하해. 이거 우리 남편이 이번에 결혼 기념일이라고 다이아를 해줬어. 좋겠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주 못 살겠어. 우리 애들 알지? 이번에 상 받았잖아 또. 나 어떡하면 좋지? 모든 걸 다 가졌구나. 걱정을 안 시켜. 정말 너무 행복해. 자,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소정님의 네. 이제 한번 눈을 감아 보시고요. 네. 자, 이런 모습들을 내가 그런 인스타에서 이런 확인을 할 때에 네. 자, 어떤 몸에 반응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다이아몬드에서 반응이. 네. 다이아몬드. 네. 마음이 그래 다이아몬드 받았어. 뭔가 움찔하네요. 움찔이 어디서 하시나요? 뭐 가슴에서 하시나요? 배에서 하시나요? 머리에서? 마음에서 하는 마음에서? 것 같아요. 네. 여기 어딘가가 이렇게 좀 움찔하는 그런 감각이 있으세요? 그렇게 크게 움찔하진 않지만 크게 움찔하진 다이아몬드에서 않지만, 부럽다. 다이아몬드에서 부럽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건 나 자신에게 한번 말을 걸어보는 작업인데요. 그 움찔한 부위가 어딘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번 네.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잠깐 손을 얹으시고 한번 마음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왜 움찔하지? 내가 왜 움찔할까? 나는 왜 이렇게 부러울까? 왜 부럽지? 뭐가 부럽지? 그거 한번 물어보시는 거예요. 뭐가 부럽지? 아니야. 난 아직 남편 없으니까 괜찮아.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보다 더 멋진 걸 받을 수 있으니까 난 괜찮아. 그러면은 이제 네. 그 부러움은 이렇게 사랑받는다는 것에 대한 부러움인 것 같아요. 사실 그러네요. 이 네. 보석이 아니라 맞아. 누군가 내 곁에서 아주 나를 전적으로 사랑해주는 네. 선물도 해주는 이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일 맞아요. 그 친구는 이제 있다는 것에 대한 네. 부러움인 것 같아요.
자, 그걸 찾았으면 네. 또 한 번 그 음치라는 마음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괜찮아. 네가-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괜찮아. 괜찮아. 부러워하는 거 알고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부러워하는 거 알고 있어.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네. 이제 그 친구한테 제가 다이아를 자랑할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제가 친구한테 다이아를 자랑한다고요? 제가 다이아를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네네. 네. 자랑을 하시면 네, 자, 이렇게 가슴에 손을 손을 또- 얹어주시고, 네, 약간. 익숙하지가 않아서. 손을 네네. 얹어주시고, 자, 네가 부러워하는 거 알고 있어라고 소장님한테 스스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부러워하는 거 알고 있어. 괜찮아. 네가 그런 거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자, 그리고 이 자랑하는 친구한테 네. 소장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저는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 같아요.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구나. 역시 너다워. 너는 행복하게 살 줄 알았어. 어머나. 이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그러면 소장님께도 네. 그런 인연이 나타날 것 같아요. 역시 네, 긍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네, 네, 남들에게 맞아요. 칭찬해주면서 착하게 살아야 그 복이 나에게도 온다. 네, 맞아요. 그 마음이 그대로 다 네. 전달되는 거거든요. 아니 맞아요. 잠깐 해봤지만 너무나 힐링되고 마음이 좀 건강해지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네. 네. 벌써 이렇게 또 마음 치료 방법을 네.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렀는데 네네. 마지막으로 현재 마음이 아픈 분들 음. 그런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네. 지금 마음이 아픈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어서거든요. 더 마음 아프기 싫고 네. 나도 한번 인간답게 잘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인생을 잘 살고 싶어 하는지 그 숨은 마음을 스스로가 알아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손을 한번 뻗어보세요. 네. 네, 그러면 손을 뻗어서 도움을 네. 청하시기 바랍니다. 네, 도움을 주려는 사람들은 언제나 옆에 있는데 내가 사실 손을 뻗지 않는 것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앞으로의 활동도 응원을 하겠고 많은 분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네. 전도사 역할을 열심히 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주 연극심리 상담사 정소라 씨와 함께했습니다.